네, 안녕하세요. 취준도우미 고명입니다. 오늘은 한국고항공사 알아볼 거고요. 벌써 모집 요강이 떴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항공사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2002년 3월 2일이 기관 설립일로 되어 있고요. 한국고항공사법이라는 법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토부 소속이고요. 최근에 LH 문제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냈죠. 그 소속이 이제 국토부 소속이고요. 소재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채용 현황 먼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2015년 78명을 뽑기 시작해서 쭉 늘어오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19년에 421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었고요. 작년에도 적지 않은 인원 100명이 넘는 수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채용 계획은 우선 이것도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 보이시죠? 한국고항공사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한테 가산점을 주는데 그 가산점을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는 가산점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올해 초에 나왔던 채용 계획이었는데요. 원래 일반 정규직 83명, 그 중에 경력을 빼면 82명, 그리고 3,500만 원이라는 연봉을 보여주고 있었죠. 인턴 채용 계획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모집 용황을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9명이 더 늘었죠. 91명을 채용 예정이고 아마 하반기에 더 뽑을 예정이라면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6급 갑도 2명을 뽑고 있었습니다. 채용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고졸 출신 고졸 채용인 6급 갑, 그리고 대졸 채용인 5급 갑 91명 이렇게 뽑고 있었고요. 학력 및 전공 제한 없고요.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습니다. 당연히 60세 미만이어야겠죠. 그리고 병역은 당연히 미필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 성적 같은 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토익 기준 행정 직무는 75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제 전산 시설 기술 이쪽은 70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토익 대신에 탭스도 가능하고 JPT 그리고 HSK로도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6급각 같은 경우는 역시 제한은 다 없었고 자격증은 하나 정도는 소지를 하고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급갑 공인 어학 성적 환산표입니다. 토익과 JPT 기준 990점, 만점이면 1000점이고요. 영어, 일본어 그대로죠. 그리고 중국어 HSK도 이렇게 점수 환산이 가능하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수 환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30배수를 뽑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인어학 성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학 성적과 추가 자격증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이제 직무수행 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이렇게 필기 전형에 있죠. 그러니까 NCS, 전공시험, 인성검사 이렇게 해서 3배수로 뽑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2배수까지 면접을 가게 되고 당연히 마지막 면접 이후에는 최종 합격인 1배수가 됩니다. 면접은 역시 2번을 보내요. 6급 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고 배수는 다 같았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 전공시험이 없어요. NCS랑 인성검사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인데요. 우대사항은 역시 어학 및 자격증, 아까 말씀드린 비수도권 지역 인재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다 들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자녀, 우리공사 청년 인턴 근무자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6급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것이 관련 분야 전공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보시면 자동차 관련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들어간 전문적인 과만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포괄적인 이제 기계공학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급 갑 기준이고요. 총점은 100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선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어학 성적을 제출했죠. 1000점 기준으로 되는 거. 그게 이제 50점이 들어가고요.
50점으로 배점이 되고, 추가적인 자격증이 20점, 그리고 영어 스피킹,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죠, 16점. 그 외에 제2 외국어 어학 성적, 어학 스피킹 같은 경우는 6점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뭐 비수도권 지역 인재나 그 외에 사회 형평 가산점은 8점으로 해서 총 100점이 됩니다. 전산 시설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똑같이 어학 성적 50점이 들어가고요. 자격증에서 30점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기사 점수 같은 걸 통해서 30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피킹 점수가 좀 낮아지죠. 영어 스피킹 만점을 받으면 8.5점, 제2외국어는 3.5점, 사회형평은 마찬가지로 8점 해서 이렇게 100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평가죠. 처음에 제출했던 어학 성적인데 850점 이상이면 50점 만점인 것 같아요. 영어는 행정직무고, 전산시설 기술은 800점 이상이면 50점 만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는 한번 환산해서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대 가점입니다. 우대 가점 행정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 20점 만점이죠. 여기 보시면 뭐 전문직 자격증들이 주로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정보처리 기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죠. 요 세 개만 따도 17점이 되네요. 그리고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라고 해서 역시 항공 관련 회사답게 이런 데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법률 경영회계, 이제 행정에서 법률 경영회계에서 주는 가산점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자격증은 자격 가점은 올해까지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직무 쓰시는 분들은 굳이 가산점 주는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겠죠, 내년부터는. 그리고 행정 중에 항공교통관제 쪽, 여긴 역시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고요. 운송용 조종사 20점, 뭐 당연히 가장 높은 가점이고, 이제 커말은 8점, 정보처리기사 5점, 한국사 1급 4점에서 마찬가지로 17점까지 일반적으로 딸 수 있는 가산점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설 기술 분야, 기술직 분야는 30점 만점이었죠. 여기는 기술사는 20점이 들어가고, 산항기, 산업안전기사나 건항기, 건설안전기사는 15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들어가네요.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항기 같은 경우 거의 필기,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들어가는 시험이니까 한 번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따기가 그렇게 벅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능장이나 기사 많이 들고 계시죠? 기사는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싼 기사면은 20점이 되겠죠? 거기에 커말 1급과 한국사 1급, 그러면 총 만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한국사는 8점이고, 한국사는 4점이고 커말 1급은 8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킹 점수 따로 준다고 되어 있었죠. 공인어학 성적이라 해서 영어 스피킹인데, 행정은 여기서 16점 만점이 들어가고, 전산시설 기술은 8.5점 만점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토익 스피킹 8이나 오픽 AA를 받으면 만점인 16점과 8.5점이 들어가고, 토익 스피킹 7, 레벨 7이나 IH7을 받는 경우 12점, 그리고 전산기술 시설은 6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 스피킹 같은 경우도 중국어를 예로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중국어 스피킹 AL이면 6점, 3.5점 들어가고, 중국어 스피킹 오픽 IH면 4점과 2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고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피킹 어학 성적이 뭐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이 되시면 뭐 일본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중에 하나 준비하시면 가점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형평, 마지막으로 8점 들어가는 가산점이 있었죠.
비수도권 지역 인재랑 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자녀 이렇게 5점, 3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 주는 게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 그러니까 대학교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지역을 제외한 지방 학교를 나오면 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서울인데 그리고 내가 대학교가 지방입니다. 이 지방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이 지방 학교에서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좀 이상했던 것이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 소재면은 또 주질 않아요, 점수를. 분교가 예를 들어 뭐 동국대나 연세대 같이 분교가 서울에 입지하지 않아도 본교가 서울에 있으면 이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사회형평 가산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나 전산시설 기술 분야 우대 자격증 참고하시고 따시길 바랍니다. 네, 이 편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항공공사가 순환근무가 있다 보니까 어디 어떤 지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본사와 함께 이제 서울 지역 본부가 있고 부산, 제주, 항로시설 부분이라 해서 인천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임직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직원수를 봄으로써 회사의 규모 정도와 여성 현원 정도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여기 있는 노란색 박스 ABC의 합을 보시면 되는데 A는 임원이고요, B는 일반 정규직, C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2015년 1800명 정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 2650명, 1000명이 조금 안되게 늘었네요. 2650명이면 최근에 저희가 같이 알아봤던 한전이라던가 코레일, 그리고 건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이지만 원래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당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현원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와서 2020년에는 330명, 10%는 조금 넘죠? 10% 조금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직급별 인원수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5급으로 들어가죠. 일반 정규직 기준, 대졸 채용 기준 5급이고요. 예, 승진을 하면 4급이 되는 거죠. 현재는 4급이 더 많네요. 5급은 578명 되어 있고요. 여성 151명에 남성 42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직 비율이 높고 순환근무가 많다 보니까 여성 비율보다는 남성 비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경력 인정 부분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이 경력 인정 부분을 꽤나 후하게 쳐주더라고요. 공기업 근무를 했거나 군대 갔다 온 경력이라던가 국토부 소속 항공 업무를 했다던가 아니면 공무원 근무를 했을 경우 이렇게 100%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전에 봤던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직무가 좀 비슷해야지만 쳐줬었는데 공항공사는 그렇게 직무가 비슷하지 않아도 그냥 공사에서 일했거나 공무원을 했으면은 어떤 직무든 이렇게 100%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돈 얘기를 할 텐데요. 신입사원 초봉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모두 합한 금액이고 2020년을 봐야겠죠?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미필자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3,500만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대 근무라던가
추가적인 임금이 나오는 부서나 직무를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직원 평균 보수표를 봄으로써 근속연수라던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내 연봉, 그리고 성과 상여 금액 정도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시면 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7,100만 원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 7,1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보시면 근속연수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근속연수, 여기 있는 165개월 보시면 되는데요. 12로 나누면 약 13년, 14년 사이가 나오는데 13년이라고 놓고 내가 13년 근무를 하면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꽤 가기 힘들고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과 상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1600만 원 정도, 이제 13년 정도 일하면 16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앞선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이나 대기업은 회사가 잘 풀리거나 굉장히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성과 상여가 안 터질 때도 있고 조금밖에 못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정년을 보증해 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성과 상여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왔네요. 1800만 원 수준에서 1700만 원, 1600만 원. 아마도 근속연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00, 1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3년차 금액, 그러니까 성과상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3년차 때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승진 가산율, 이제 5급에서 4급이 될 때 기본 연봉의 5%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원 기본 연봉표인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 감독직도 따로 있고요. 성과급 관련 내용인데 조금 특이했던 것이 지급 시기를 사장이 임의로 정하더라고요. 지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지급 방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3년차 연봉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내부 성과급은 250%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받은 경평을 평균 내보면 B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은 C를 받을 수도 있고 B를 받을 수도 있겠죠. 좋으면 A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선 B로 두고 180%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합을 보시면 430%죠. 초봉이 약 3,500만 원인 것 같이 보셨으니까 3,500만 원에 430%, 약 1,254만 원이 나오고요. 3년 후에 4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 연봉이 5%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이제 3년차 연봉은 약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높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3년차 때 연봉이 제대로 된 금액이다 라고 하는데,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3년차 연봉이 약 5천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및 혜택 관련 내용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복지 및 혜택을 조금 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등학교는 전액 지원해주고 대학교는 5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 할부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장학금 지원 제도도 있었는데 한전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고요. 역시 주택자금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 대여해 주는데 역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현직자분들이 보시면 관련 내용 한번 정확한 금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생활안정자금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자금이랑 생활안정자금을 모두 주는 기업은 제가 보기에 좀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결혼을 사유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 대해 결혼자금 대여를 해주고, 생활안정을 사유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여를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역시 선택적 복지 제도가 있었는데, 복지 포인트죠. 1년에 얼마 이상 나오는 복지 포인트, 우리가 영끌할 때 그 포함되는 연봉이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하지만 역시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좀 특이했던 거는 대학이나 대학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자격증 취득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라인드에서 가져온 현직자들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점부터 5점까지 다양하니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헛웃음 나오는 회사. 오라벨은 좋다. 금전 빼고. 아무래도 이제 연봉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네요. 단점은 겉보기와는 달리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됨. 노조도 웃기고. 그리고 항공분야 안정적인 회사. 안정적 대외 이미지, 무난한 업무와 무난한 월급, 무난한 복지. 이렇게 무난함을 지키는 것도 어렵죠. 그것도 못 채우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단점은 역시 전국 순환이 있었네요.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 세대 간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았어요. 보시면 낮은 급여, 노동조합, 국토부에 쩔쩔맨다. 그리고 보수적인 문화, 소통 불가 꼰대들. 그러니까 여기 좀 비슷한 맥락이죠. 윗사람 모시는 거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됨. 좀 위계질서가 강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조용히 일하면 바보 되는 회사. 평일 회식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윗사람 모셔야 함. 거의 이 정도면 사기업 수준이네요. 중소기업보다 못한 회사 업무 매뉴얼. 그리고 회사 내 체계가 없다. 고리타분한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꼰대. 그 외가 모두 단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장점이 공항을 좋아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시장형이기에 많은 성과급, 나름 괜찮은 복지.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단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심하고 괜찮은 사람보다 뭐야 이 사람 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 근데 대부분 공기업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잘리기가 힘든 공기업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조금 들어오기 쉬웠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요.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순환은 어쩔 수 없으니 원치 않은 지역이나 부서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도 지나갈 듯. 인국공이라는 1대1 비교군이 있다 보니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정도? 네, 이렇게 제가 단점만 다 읽어드렸는데요. 조금 겹치는 게 많죠. 그리고 장점은 적당한 네임밸류, 수도권 대도시, 젊은 층으로 점점 갈리면서 조직문화 나아질 것 같다. 일평생 이토록 편한 업무를 가진 직장은 듣도 보도 못함. 워라밸이 좋다는 거죠. 평생 정년, 네, 월급이 밀리지 않고 워라밸 좋다. 급여는 딱 평균 이상. 사택 지원이 좋다. 사택 지원도 해주나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굴러가는 회사. 머리는 쓸 일이 전혀 없음. 공기업이 다 비슷하긴 한데 특히 워라밸이 좋은 곳은 이렇게 워라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도 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워라밸이 좋고 임금은 조금 아쉽고 대신에 세대 간 갈등이 있고 노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왔고요. 어떤 분이 이제 현직자인데 한국공항공사 어느 정도 회사일까요?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막 알아보지 않고 들어왔나 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첫 직장을
붙어서 들어온 분,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하지 않고, 물론 많이 준비해도 들어오기 힘든 직장이지만 한 번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걸 준비하고 싶은 조금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투표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고항공사는 상위 10% 정도인 기업이라고 투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좋은 회사다, 순환크리가 좀 아쉽다, 한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상위 0.1%다 라고 되어 있고, 현직자분은 연봉은 절대 아니다, 연봉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조금 첫 직장을 편하고 공기업 중에 이제 공기업으로 가서 좀 편하면서 연봉이 좀 아쉬운 곳에 가신 분들이 우선 스펙도 상당하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고 힘든 곳에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또 거기 가면 거기대로 단점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분 말대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되죠. 다음으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국고항공사 어때요? 조직 분위기 수평적인가요? 현직자분이 수직적이다. 수직적이긴 한데 사기업 다니던 기억에 비하면 수긍할 만함. 그래도 역시 사기업보단 좀 나은 것 같습니다. 2번 김포공항 붙박이 근무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붙박이만 가능.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는 소리죠, 결국에. 30년 근무한다 가정시 23년, 24년 김포 근무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수준?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만 그렇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뭐 정치질을 한다거나 뭐 백이 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근무 시 남자만 가나요? 아니면 평등하게 가나요? 지방은 남자의 전유물. 이것도 조금 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 하나죠. 지방 발령은 남녀 안 따지고 나지만 오지의 표지소라는 특수근무지가 있는 모직렬은 남자 직원만 특수근무지 발령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탓이라 하기도 뭐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한국고항공사 알아봤는데요. 우선 수도권에 근무하기도 쉽지만 그만큼 다른 데 분류하기도 쉬운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순환근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랜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국고항공사 순환근무 어떻냐고 하니까 바둑기사 마음에 들면 7, 8년이고 붙박다가 1년 찍고 서울 오고. 쉽게 말해서 바둑기사 마음대로인데, 이 바둑기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보 관련해서 이제 윗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라인에 밑보이면 평생 지방행이고 아버하고 싸바싸 하면 올라 보내줌. 그러니까 전보 관련해서 있는 그분이 최고 지휘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준 10년 서울 2년, 10년 서울 2년 지방, 다시 10년 서울 반복. 어쨌든 서울에 있으려면 지방에 최소 1, 2년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린 것 같죠. 기술직도 서울 가기 쉽나요? 직렬마다 케바케다. 3년 8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준이 없다, 랜덤이다, 뭐 이런 것 같죠.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직원들도 모름. 근데 정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완전 다른 부서면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지방에서 한 2년 정도 일해야 서울로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이 고향이 아니시라면 굳이 서울로 올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오늘 한국고항공사 알아봤고요. 지금 모집 요강 뜨고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가산점을 가지고 가산점 받으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감사합니다.